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징계할 경우 회사가 판결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징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 직원이었던 B씨는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사는 B씨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7월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그해 8월 징계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A사 인사 규정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 확정 판결이 나온 날을 징계 시효가 시작되는 날로 볼지 아니면 A사가 확정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징계 시효 시작일로 볼지 해석이 엇갈린 것입니다.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A사의 징계 의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B씨가 A사의 재판 상황을 알린 적도 없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시효 규정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A사가 B씨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됐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시효 관련 규정을 이보다 더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징계 배경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징계시효 제도의 목적은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사용자 측 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이 없다면 징계시효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수요일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점검에 앞서 전국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200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 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위반 비율이 6.8%포인트 감소하는 등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소규모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전달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 원 증가한 8,031억 원을 기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3월 28일 안전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 16개 종목을 선정하여 분석한 국가기술 자격 트렌드 북을 발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분야 국가기술 자격 수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안전직무 관련 국가기술 자격 16개 종목에서 응시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7%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시행된 2022년도 정기기사 1회 시험에서 안전직무의 대표 자격인 산업안전기사 종목에 전년 동일회차 대비 37.8% 증가한 26,517명의 수험자가 접수했습니다. 공단은 이와 같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안전 분야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트렌드북을 제작하고 발간한 것입니다. 트렌드북에는 각 종목별 자격 내용, 취득 방법, 주요 활용처, 우대 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협회와 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및 훈련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300위 곳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의 채용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의 69.2%가 고용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답했고 10.6%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기업의 80.1%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기업이 71.9%, 늘겠다는 기업이 20.7%, 줄일 것이라는 기업은 7.4%에 그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 확대에 따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위기 등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채용 시장의 3대 키워드로는 수시 채용, 직무 유경험, 전문성이 꼽혔습니다. 이런 채용 경향의 변화는 인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이 바라는 최고의 인재상은 52.6%가 전문성, 44.7%가 소통 및 협력을 갖춘 인재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는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이 확산하면서 실무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학부 시절 다양한 직무 관련 경험과 직무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기업의 29.8%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이 직무 역량과 경험을 쌓을 기회는 실제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 대상 일경험 기회 확대의 뜻이 있는 기업들과 협업해 대학생 일경험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기업 8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기업은 총 21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S51, LG화학 등 총 21곳이었습니다. 그중 SK텔레콤은 작년에 비해 34%나 뛰어오른 수치인 1억 6,200만 원으로 조사 대상 중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1억 클럽에 가입하는 대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기업은 8곳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11곳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경연은 지난 3년간 연봉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결과 올해에는 1억 클럽 가입 기업 수가 3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금융사나 3년치 사업보고서가 확보되지 않은 IT, 플랫폼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 기업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26년 연속 임금 협상을 무교섭 타결했습니다. 28일 경북 포항 본사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 무교섭 위임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노사는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며 올해 임금을 교섭 없이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997년부터 26년 연속 임금 협상을 교섭 없이 타결하며 종업원 1,000명 이상 제조 대기업 가운데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경준 사장은 오랜 시간 함께 힘을 모아 발전시켜온 화합의 노사 문화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경쟁력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돼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노조 대표들도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위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3월 22일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 경제정보 드림 공식 오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경제정보 드림은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산재된 대외 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해왔습니다.
또 79개 기관과 정보 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 단계별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2021년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보 연계 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 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외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 경제 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 부분이 우리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